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번 서브센스 페인터 11.1 업데이트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인 파트 3이고요. 짧게 두 개 정도만 추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세팅에서 새로 추가된 피지컬 사이즈 인 센티미터라는 옵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디폴트 브러쉬가 옵션이 조금 더 추가돼서 약간 더 발전한 디폴트 쉐입 브러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폴트 쉐입 브러쉬를 다루면서 따로 편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지만 또 알아가면 좋은 업데이트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볼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피지컬 사이즈 인 센티미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사이즈를 조금 더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메쉬인데요. 이거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좀 이제 1곱하기1곱하기1짜리 큐브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는 미터 세팅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1m, 1m, 1m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플레인 같은 경우는 1m, 1m인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인은 그냥 저희가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글씨를 넣기 위해서 추가로 넣어둔 것 뿐이고, 그래서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각각 하나의 칸들이, 큰 칸들이 0.1m 즉 10cm고 이 작은 칸들 하나하나가 5cm라는 점, 크게 하나가 1m라는 점,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여기 있는 쉐이더 세팅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앤 테셀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활성화를 해주셔야 하고요. 활성화를 하고 나면은 기본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이트인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할 건지. 이거 자체는 큰 상관은 없고, 저희가 채널에서 하이트 맵을 이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게 쉐이더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서포팅을 하는 쉐이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었다면 하이트 대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트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스케일 유닛, 노멀라이즈드랑 씬이랑 피지컬 사이즈 인 센티미터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거가 제일 최근에 들어온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테셀레이션 파트도 설명을 드릴 건데, 테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니폼 모드가 있고 엣지 랭스가 있는데, 유니폼 모드는 그냥 저희가 모델의 메쉬를 4배씩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서브 디비전 카운트가 1 올라갈수록 이게 총 4개로 쪼그라들고, 그리고 또 이거 또 한 단계가 올라가면 그 4개가 또 4배씩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16개가 되고, 이 한 칸에 있었던 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엣지 랭스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엣지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얼마나 더 작은 단위로 쪼갤지 이 맥스 랭스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유니폼을 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하이트 같은 이걸 쓰기 위해서는 폴리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서브 디비전 카운트를 충분히 올려줬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노멀라이즈를 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려야 할 게, 하이트는 무조건 1로 하게 됩니다. 꼭 1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오브젝트가 갖게 되는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운딩 박스라는 건 이 오브젝트의 전체 이 사이즈, 딱 이 오브젝트의 지금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 Z니까 Z축의 끝부분부터 Z축의 끝부분까지, 양의 끝, 음의 끝까지,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도 이 X축의 양의 끝에서 음의 끝까지, Y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여기 제일 왼쪽을 0으로 두고 제일 오른쪽을 1로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몇 센치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센치는 간에 0배 그리고 여기가 1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스케일 이거 하이트 값을 1로 최대값으로 줬었잖아요. 이걸 잠깐 이쪽에 빼서 하겠습니다. 하이트를 1로 줬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스케일 어마운트를 최대로 올리게 되면은 0.5죠. 근데 아까 제가 1m 큐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m 큐브 여기 0에서 1 사이에 0.5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0.5가 최대가 아니고 1을 여기 쓰게 되면 강제로 저희가 이 파라미터 레인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조금 안 예쁘네요. 이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딱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거 튀어나오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제가 이 글씨를 너무 가깝게 붙여놔서 그런 건데,
UV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플레인이니까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타일맵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올리면 사라지죠. 근데 저희가 이거랑 딱 붙여서 하는 게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붙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1로 했을 때 정확하게 1만큼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 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터 환경에서 만들어서 1m 1m로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 메쉬가 그 뭐 3D 맥스든 마야든 블렌더든 아니면 여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씬의 환경 세팅이 있잖아요. 그 그리드 세팅이 미터 기준으로 돼 있던지 센티미터 기준으로 돼 있던지 뭐 인치로 돼 있던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 메쉬가 갖고 있는 그 스케일 인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씬으로 바꿔도 얘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에 바운딩 박스 0에서 1이든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정확하게 1m든 사실상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바운딩 박스가 얘가 1m가 아니라 막 30 곱하기 30 뭐 그런 큐브였다면 내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피지컬 사이즈 인 센티미터, 이게 이번에 최근에 추가가 된 건데 이걸 누르면은 100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숫자가 100일 때 100cm 즉 1m죠. 저희가 이거를 10을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10m만큼 10cm만큼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하시면서 내가 여기 어떤 라벨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이 실제로 0.1cm 정도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얼마큼 튀어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정보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혹은 이걸 그래도 게임 쪽에서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나 하이트 맵 같은 걸 만들 때 이걸 회색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하이트 맵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다가 하이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튀어나올 것인가, 왜냐면 이게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튀어나올 것인가, 특히 지금은 0과 1이라서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렇지 저희가 여기에다가 막 그 랜덤 그런지 텍스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튀어나올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게임 상에 이걸 넣을 때도 딱 이 정도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캐릭터가 키가 180cm로 계산을 하고 했을 때 얘가 한 30cm만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그 값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50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만큼 50cm만큼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1로 했던 이유가 그 이유인데, 50 곱하기 1이 되니까 정확하게 50cm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로 했을 때 이게 몇이 될 거냐라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를 1값을 줬을 때 사실상 얘가 1m 100cm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저희가 하이트를 0.5로 밸류를 준다면 여기가 0에서 여기가 1m, 그래서 여기는 0.5m만큼 튀어나온 거다 라고 저희가 딱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게, 이 값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전체적인 오브젝트의 스케일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걸 100으로 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10으로 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으로 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1000으로 한 다음에 얘를 0.1로 하면은 100cm 되게 된 거고, 0.01로 하면은 10cm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숫자가 떨어지게 하는 게 계산하기가 쉬워지겠죠.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하이트 맵을 어느 정도 추측성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 그거를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좀 피곤하기 때문에 약간 얼추 이 정도면은 맞지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냥 할 때도 있었는데, 이 기능이 이제 추가돼서 좀 계산하기가 쉬워졌다 보니까 이걸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값을 되돌릴게요. 100으로 둘 거고, 얘는 0으로 잠깐 두겠습니다. 하이트는. 이번에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디폴트 브러쉬, 저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키자마자 나오는 그 브러쉬 알파가 어떤 발전을 이루어냈는가 그걸 확인해 볼 건데요. 페인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알파 탭 익숙하시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저희만의 커스텀 알파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브러쉬로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가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드니스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면 하나 더 옵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이 사이즈 X, Y는 없었던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요.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이 보여주듯 패러블로이드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약간 주변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해지는. 근데 저희가 하드니스로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한 쉐입에 그냥 완전 서클 알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라운드니스 값이 이제 이거를 0으로 줄였을 때는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사각형 브러쉬였던 거에다가 라운드니스 값을 올려서 이게 동그라미가 된 거니까요. 그 말은 이걸 0.5 정도에 가깝게 두고 한다고 하면은 약간 챔퍼가 들어간 그런 쉐입의 사각 브러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즈 X랑 Y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X를 줄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Y를 줄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스페이싱 값을 줄여주시거나,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페이싱 값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줄여주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브러쉬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브러쉬의 레이지 마우스 스텝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레졸루션,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따로 분리를 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규모가 작아서 애매하지만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512에 5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8분의 1로 줄여주시면 64 곱하기 64가 됩니다. 이 기억이나 해상도적인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럴 때는 이게 512인 알파를 쓰는 것보다 64인 알파를 쓰는 게 이게 텍스처가 더 렉이 없이 깔끔하게 발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가 곱하기 8을 해서 4096짜리 알파 텍스처가 되면은 이걸 바를 때 이게 지금은 잘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레이어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그 계산식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퍼포먼스적으로 무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값을 내준다는 가정하에 이게 높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낮은 값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same as context 브러쉬 알파라고 하듯이 이 브러쉬 텍스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원본 이미지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오토 말고 텍스처 셋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제 same as texture set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texture set 세팅, 이거를 보시면 알듯이 이 2048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exture set을 하시고 same as texture set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의 2배 혹은 이거의 4배, 8배, 이게 저 게임 이 엔진상에서 이게 8K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8K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4096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밑으로는 잘 작동하겠죠. 네. 커스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직접 값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물쇠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세로 브러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세로로 이렇게 해상도를 했지만 여전히 알파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는 아마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할 내용은,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이 플레인 하나를, 저희가 폴리곤 없이 플레인 하나를 가져온다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으면서 저희가 이게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트라이가 하나 그어져 가지고 오겠죠. 왜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실 저희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이걸 쿼드로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게 쿼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들고 가든 유니티 엔진으로 들고 가든 서패든 섭디든 어디로 들고 가든 사실 걔네들은 다 트라이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저희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그걸 편의상 쿼드로 보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페에 이거를 플레인을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최소 단위가 되는데, 이번에 패치노트에서 언급한 거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퍼포먼스가 훨씬 더 안 좋았대요.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쪼개져 있을수록, 이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그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아예 멀리 가는 얘기긴 하지만 게임 엔진에서도 이 삼각형을 저희가 작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작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을 지나치게 큰 삼각형을 쓴다든가, 이게 지나치게 크다는 게 지금 저희가 이 화면에 보는 이 정도의 삼각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맵 전체를 엄청나게 크게 덮을 만한 굉장히 큰 삼각형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저들이 볼 때는 이 삼각형에 이 정도밖에 못 볼 경우, 이러면은 유저들은 이것만 봐도 얘네들 다 하나의 메쉬로서 하나에 다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삼각형, 지나치게 큰 삼각형을 만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기도 하고, 전혀 몰랐지만 서브센스 페인터에서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이슈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볼칸 업데이트랑 관련해서 이게 해결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가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그렇게 큰 오브젝트를 작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작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그 스케일을 키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모듈러 피스로 갔다든가 뭐 이제 큰 이미지,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이 부분에서도 좀 최적화적인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서브센스 페인터 11.1 업데이트 관련 내용은 전부 다 다루게 됐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파트 1, 2, 3 다 통틀어서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좀 넘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서브센스 페인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 뭐 서브센스 페인터든 지브러시든 아니면 제가 뭐 서브센스 디자이너를 잘 다루진 않지만 디자이너에서도 관련 내용 다룰 게 있으면은 다루고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도 다룰 게 있으면은 뭐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개인 포트폴리오 많이 구경해 주시고요.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